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우리금융 민영화 시동. 1998년 이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이 24년 만에 정부 지분을 모두 털어내게 됩니다. 이 완전 민영화의 길로 가는 건데 어떻게 정부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건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역시 경제부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이 우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계획부터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, 이 정부는 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이 18.3%를 내년부터 3년간 쪼개서 시장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.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매회 이 최대 10%씩 매각하기로 했는데요. 금융위 발표로는 늦어도 2022년도에 매각을 끝낸다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서 10%씩 순조롭게 매각이 되면 완전 민영화 시기는 계획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이 담당 국장은 이 기자 질문에 만약 내년에 10%, 또 내후년에 10%씩 팔리면 이르면 2021년도에 완전 민영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박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분이 좀 순조롭게 팔린다면은 좀 24년 만인가요? 완전 민영화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지분 매각이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매각이 오래 걸린 거는요. 매각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. 이 우리금융지주에 정부 돈이 들어간 게 1998년이고요. 2022년도에 정부가 지분 매각을 다 하겠다는 거니까 이 공적 자금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24년이 걸리는 셈입니다. 사실 정부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당시 50%가 넘는 예보 지분을 한 곳에 이른바 통매각하려다 보니까 사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아서 경쟁 입찰이 불발되기도 했고요. 아예 입찰 제안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 산업자본 정도는 돼야지 그만한 지분을 인수할 수가 있는데 이 금산분리 규제에 막혔던 요인도 그동안 지분 매각이 오래 걸렸었던 그런 요인이 됩니다. 이에 정부가 2016년 11월에 지분을 4에서 8%씩 쪼개서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부분 민영화는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. 네, 사실 올 초 이 우리금융 관련해서는 이 올 초 지주사 전환 또 최근에 민영화 작업 시동까지 금융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이벤트로 좀 찍히고 있는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그 아까 말씀하신 지주사 전환과 이 완전 민영화 이 두 가지가 우리 금융지주로서는 가장 큰 핵심 과제였는데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겁니다. 이 우리금융은 2001년 4월에 이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로 설립이 됐는데 이 민영화 과정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2014년 11월에 지주사가 해체가 됐고 4년여 만인 올 1월에 최근 1월에 비은행 강화 등을 위해서 다시 금융지주사로 부활이 됐습니다.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자녀지분 매각 관련해서 또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.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이 신규 투자자의 지분 매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추천권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서 이미 사회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존 과점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네,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